안녕하세요. 오늘은 만성 피로에 대한 자료들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잠을 충분히 잔 것 같은데도 계속 피곤하고, 뭔가 하루 종일 몸이 무거운 경험 있으신가요? 네, 그런 분들 정말 많으시죠? 네.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런 피로감이 6개월 이상 계속된다면 이게 그냥 피곤한 게 아닐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단순 피로가 아니라 어쩌면 몸이 보내는 좀 더 깊은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만성 피로의 정체가 뭔지,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원인부터 좀 짚어볼까요? 자료들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아요. 생활 습관 문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의학적인 원인. 그쵸? 네, 맞습니다. 생활 습관이랑 질병 관련 원인 네, 이렇게요. 생활 습관 쪽을 먼저 보면요. 역시 잠이 문제네요. 잠을 충분히 못 자거나 아니면 자더라도 뭐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것 때문에 깊게 못 자는 경우요. 네, 수면의 양과 질 모두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먹는 것도요. 불규칙하게 먹거나 영양소가 부족해도 피로를 느낄 수 있다고 해요. 특히 뭐 비타민 D나 B12, 철분 같은 거 부족할 때요. 네네. 그런 특정 영양소 결핍도 만성 피로의 현안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운동 부족, 또 과도한 스트레스, 이것도 빠질 수 없겠죠. 카페인이나 술, 이것도 너무 많이 마시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런 생활 습관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성 피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이런 피로감이 사실 우리 몸이 보내는 어떤 뭐랄까? SOS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SOS 신호요? 네. 자료들 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있잖아요. 몸의 에너지 대사가 확 떨어지는 상태. 이런 거나 아니면 빈혈, 혈액 속 산소 운반이 잘 안 되는 거죠. 또 당뇨병 같은 대사 질환도 숨겨진 원인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피로감 자체가 어떤 병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군요. 그렇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그런 심리적인 문제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몸에 계속 염증이 있는 상태, 그런 만성 염증성 질환도 피로를 유발합니다. 아까 잠깐 나왔던 수면 무호흡증도 마찬가지고요. 자는 동안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요. 그렇군요. 특별히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건 뭔가요? 네. 만성 피로 증후군은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뚜렷한 다른 질병이 없어요. 없는데도 6개월 이상 아주 심한 피로가 계속되고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근육통, 두통 이런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해요. 약간 원인 불명의 극심한 피로 상태. 뭐 이런 느낌이네요. 네,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자료에 따르면요. 실제로 만성 피로 때문에 병원을 찾는 분들 중에 한 70% 정도는요. 아까 얘기했던 특정 질병이나 어떤 심리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대요. 정말요? 80%나요? 네, 그러니까 진짜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진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한 20% 정도라는 거죠. 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다른 원인을 갖고 계신 거네요. 그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이렇게 쉽게 넘기면 안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피곤하다는 그 증상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그 진짜 원인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자, 그럼 이 지긋지긋한 만성 피로, 어떻게 하면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료들을 보면 역시 생활 습관 개선, 그리고 필요하다면 의학적인 도움, 이 두 가지 방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본은 생활 습관이죠. 네. 생활 습관 쪽에서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거,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자기 전에는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빛자극은 좀 피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네, 수면 위생이라고 하죠.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단도요. 골고루 먹는 거.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에너지 만드는 데 필요한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철분 이런 거 신경 써서 챙겨 먹으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 좀 흥미로웠는데요. 피곤하다고 그냥 누워만 있기보다는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 같은 걸 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가벼운 신체 활동이 오히려 에너지 수준을 높여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무리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적절한 수준에서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뭐 명상이나 취미 활동 같은 거요.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 줄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네. 이런 생활 습관 개선 노력은 정말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걸로도 피로가 계속된다. 그러면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가 봐야 해요. 네, 그럴 때는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생활 습관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더 깊은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병원에 가면 일단 혈액 검사 같은 걸 통해서 빈혈이나 갑상선 문제, 영양 상태 이런 것들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네. 원인을 찾는 검사군요. 네. 그래서 만약 특정 질환이 발견되면 그 병을 치료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의사 선생님 판단하에 약물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비타민 주사 같은 영양요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아, 영양제나 주사 같은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군요. 네. 그리고 만약 우울증 같은 게 원인이라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만성피로 증후군의 경우에도요. 아직 완벽한 치료법은 없지만 인지행동 치료라고 해서 생각이나 행동 패턴을 좀 조절해서 피로감을 관리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만성 피로는 이게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건 기본이지만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면 꼭 내 몸이 다른 신호를 보내는 건 아닌지 잘 살피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만성피로 증후군처럼 아직 명확한 답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몸은 이 에너지 수중에 대해서 어떤 신호들을 보내고 있을까요? 아주 미묘한 신호들일 수도 있는데 혹시 이걸 그냥 피곤함으로만 여기고 넘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내 몸의 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활기찬 일상을 되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